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초대석의 유솔입니다. 네, 경제 위기가 계속되면서 이 위기는 곧 취업난과 실업난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고용 창출이 또 최대 과제로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노동자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힘쓰는 단체가 있는데요. 오늘 헬로티비 초대석에서는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부천지역 지부의 김준영 의장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 의장 김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더불어 사는 행복한 부천을 꿈꾸는 우리 부천노총의 꿈을 우리 시민 여러분과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예, 한국노총은 우리나라에서 6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노동조합 조직인데요. 그 60년의 역사만큼 굴곡과 오역이 많았던 조직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뭐 최근에는 현장과 함께 국민과 함께라는 슬로건을 걸고 노동자 서민의 대변자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우리 부천 지부에 대한 이야기 또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우리 부천노총은 올해 30살이 됐습니다. 예. 그 30년의 역사 동안 우리 선배님들이 열정과 노력을 통해서 지역 노동운동의 모범을 만들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우리 한국노총 부천지역 지부 지역 내에 하여튼 노동조합으로서 그 노동자의 대변자로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간의 연대활동, 노동상담을 통한 노동조합의 권리구제, 그 외에도 복지관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노동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부천 지부는 뭐 전국 54개 지역 지부 중에서 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들었어요. 예. 그만큼 좀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우리 한국노총 그야말로 우리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최근 이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뭔지 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말씀 좀 해주시죠. 최근에 가장 큰 우리 노동자 서민들의 화두는 살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OECD 국가 중에 그 단위 노동 비용이라고 해서 한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노동력의 비용이 유일하게 마이너스로 돼 있는 나라. 네. 노동 시간은 가장 긴 나라. 그다음 중위 임금이라고 그래서요. 그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쭉 일렬로 나열하고 가장 가운데 있는 네. 임금에서 그 임금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저임금 노동자가 가장 많은 나라. 네. 그것 외에도 하여튼 다양한 통계들을 통해서 우리 노동자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하여튼 우리 노동자들이 원래 느끼는 가장 큰 화두, 그러니까 저임금의 문제, 비정규직의 확대, 사회 양극화 네. 이 부분이 화두가 될 것 같고요. 작년 연말 그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였죠. 노동조합의 전임자 임금과 복수노조 문제. 네. 그 법 개정으로 인해서 노동조합이 힘이 좀 약화될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노동조합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 통계들을 보더라도 노동조합 조직률이 떨어졌을 경우 네.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각종 다양한 근로조건들이 저하된다라고 하는 통계들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노동조합의 힘이 약화되는 것이 단순히 노동조합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노동자 서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최근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우리 부천노총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가 점점 좀 발전을 해가고 있고 또 경제 생활 수준이 좀 세계에서도 이제 높은 수준에 속한다라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상 또 이런 통계들을 보니까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네요. 예, 이렇게 경제가 갈수록 악화되면서 좀 일자리를 잃어가는 실업자분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좀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무엇이 문제고 또 해결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쉬운 해답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 현황부터 보면 최근에 그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분들이 8.6% 전년 대비 네. 증가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업급여 혜택을 보지 못하는 임금 노동자가 우리나라 노동자의 한 47%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분들까지 포함하면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실업률 통계를 보더라도 올 1월 통계 기준으로 보면 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네. 작년 연말 3.6%보다 하여튼 대폭 그 실업률이 증가했는데 네. 이 부분은 작년에 있었던 희망근로를 포함한 공공 일자리가 축소되면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비경제활동 인구가 377만, 그래서 그분들을 비율로 따지면 실질적인 실업률이 한 12% 이상을 넘어서고 있다. 예. 하여튼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라서 네. 하여튼 실업과 관련해서 하여튼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좀 바라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에서도 하여튼 그 실업률을 떨어뜨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네. 그것들이 공공 부분에서는 인원을 축소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이렇게 가고 있으면서 네. 기업들에게는 일자리를 늘려라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넌센스일 수 있죠. 네. 그 공공 부분뿐만 아니라 그 단기적인 희망 근로 등을 통한 하여튼 단기적인 일자리가 네. 장기적인 해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죠. 극복할 수 있는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과 관련돼 있는 좀 네. 투자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네. 그러니까 실업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을 비롯한 각종 사회 안전망을 최대한 동원해서 고령자를 포함해서 네. 구직자, 재직자 모두에게 스스로의 그 직업 능력을 업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것을 위해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일정 정도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좀 일자리 창출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특히나 또 고령자 실업자들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갈수록 우리 인구는 줄어가고 있지만 또 노령 인구는 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좀 고용 창출 문제는 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서 특히 우리 여성 직장인들이 보육 문제 고민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저도 또 여성 직장인으로서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현 보육 정책의 문제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또 해결책은 없을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하여튼 보육 문제로 연관지어서만 바라보기는 조금 폭이 넓게 바라봐야 되지 네. 않나 싶거든요. 최근에 저출산 고령화가 문제되고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지금 젊은 세대들이 이후에 고령자들을 부양해야 될 책임이 너무 크다. 그렇죠. 뭐 이런 예. 표현을 쓰는데 실제로는 우리나라 경제를 유지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있다. 이런 게 사실은 문제죠. 근데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제가 자녀가 4명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책 없는 사람이라는 평을 좀 받고 있는데 제가 대책 없는 사람이라는 평을 받지 않게끔 변화시켜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저출산 문제는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공평한 교육을 받고 그 차별 없는 하여튼 직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부모에게 줬을 때만 부모님들도 애를 낳을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예. 그것들을 보장하지 못하고 애를 낳으라고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싶고요. 네.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제 사교육비 지출 문제인데요. 우리 부천도 중고등학생을 두고 있는 가정에서는 월 평균 한 47만 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쓴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이 사교육비가 2000년도 대비해서 2009년도 정확히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계 지출에서 지금 뭐 7.4%, 전국 평균은 연 240만 원 그러는데 이제 그거는 자녀가 없는 가정까지 다 포함한 네. 거니까 자녀가 있는 가정에 있어서의 비중은 엄청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런 부분이 일정 정도 해결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보육 문제를 바라보면 그 직장을 다니다가 보육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었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한 3분의 1 정도 되세요. 네. 그리고 직장을 유지하는 우리 여성 근로자들 중에 자녀들 어디다 맡깁니까? 라고 하면 조부모한테 맡긴다라고 하는 게 한 3분의 1 되거든요. 네. 이게 공적인 영역에서 이 보육을 전혀 책임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보육은 양질의 하여튼 국공립 보육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늘려내고 네. 그 보육비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하고 그다음 직장 보육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지원도 늘릴 필요가 있고요.
또 맞벌이를 하시는 우리 그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게 그 소득을 기준으로 네. 보육비를 지원받다 보니까 맞벌이를 나가는 순간 보육비 지원액이 또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소득 기준에 대해서 조금 재조정해야 될 문제 등 어떤 보육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노동조합 차원에서 다양한 하여튼 정책 대안들을 고민하고 지자체랑 협의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또 자녀를 네 분이 키우고 계시기 때문에 더 피부로 좀 와닿는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좀 실질적으로 느끼는 점들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실질적으로 느끼는 점은 자녀가 많은 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육비에 대한 부담, 네. 그다음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지 않는다라면 당장 출산을 고민하기 어렵다.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근로자복지관에도 우리 여성 근로자들이 있는데요. 네. 그분들에게도 출산을 제가 장려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제가 그분들에게 임금을 더 많이 주거나 이러지 못하기 때문에 좀 네. 미안한 감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저는 사회 공적인 영역에서 이 사회 전체가 보육이랑 사교육비는 같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네. 그런 관점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사실은 이제 기업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분명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공적인 부분에서 좀 책임을 져줘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를 많이 낳는 사람이 미련하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는 좀 사회가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또 다른 내용을 좀 여쭤볼게요. 우리 한국노총 부천지부에서 우리 매년 노동절 때마다 또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고 계세요. 다른 지역에서는 좀 보기 어려운 그런 축제가 아닐까 싶은데 이 행사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노동절 하면 우리 그 설 명절이나 추석 같이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이 있듯이 우리 노동자에게는 가장 큰 기념일이 노동절이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한 130년 전에 목숨을 건 우리 선배 노동자들의 외침을 기억하고 현재 노동 현안들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날입니다. 네. 근데 과거 우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온전히 시민들에게 전하기 어려웠던 시절에는 집회를 한다든가 가두행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노동 현안들을 전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간단한 기념식을 했는데 네. 저희 부천노총에서는 2000년부터 그 노동 현안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네. 축제의 장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취지로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부천 시민 87만이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의 형식으로 노동절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2000년도부터 우리가 그런 축제를 열 수 있었던 데는 우리 드림시티 시절부터 네. CJ 헬로비전이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올해도 우리 CJ 헬로비전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시민들이 다 함께 참여하고 노동 문제도 같이 나누고 할 수 네. 있는 대동한마당을 같이 준비할까 합니다. 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노동절 행사하면 그동안에 좀 말씀하신 것처럼 집회 이런 식으로 좀 딱딱하고 시민들이 다가가기에는 어렵다라고 느껴졌기 마련인데요. 이런 좀 음악회나 이런 행사를 진행을 함으로써 우리 시민이 모두 함께하는 그런 축제로 자리를 잡았다는 게 좀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한국노총이 뭐 현장과 함께 국민과 함께라는 슬로건을 걸었던 것처럼 네. 우리 부천노총도 시민과 함께하는 하여튼 노동운동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올 또 4월에 치러질 우리 노동절 행사 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네, 또 한 가지 또 부천노총에서 했던 특별한 활동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지난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부천 노사민정 3차 협약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것이고 또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부천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는 전국 최초로 만들어져서 올해로 11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3차 협약이 그동안 10년간 우리 노사정이 손맛 잡고 머리 맞대고 고민했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당시 경제 위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고용 불안을 해결하고 기업에게는 기술과 자금 지원, 우리 노동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주택과 장학금 지원, 그다음 우리 노사 모두를 위해서 직업훈련 사업들을 하자라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예. 그 사업들의 시행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뭐 평가는 조금 더 이후에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 진행 속도와 관련해서는 약간의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그게 뭐 정부 지원이나 시의 지원 이런 부분들이 뭐 이렇게 아주 그냥 금나와라 뚝딱처럼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하여튼 계속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 속도를 조금 높이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더 큰 의미가 있었던 거는 지난해 3차 협약을 하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네. 우리 부천지역 노사민정협의회가 부천 지역의 일자리와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단위로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게 지금 당장 시행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네. 그러한 그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례 개정이 큰 의미가 있고요. 네. 좀 더디 가더라도 천천히 긴 호흡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뤄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하여튼 뭐 기업만의 부담을 지어서는 분명히 안 될 문제이기 때문에 네. 우리 노사정이 손 맞잡고 머리 맞대서 하여튼 좋은 성과들을 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도 실질적으로 좀 피부로 느끼고 있는 노동자들이 직접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성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노사정이 함께 좀 협의를 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이런 활동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도 또 전국에서 최초로 있는 일이고요. 좀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갖고 계신 계획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계획 갖고 계신가요? 노사정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그 사회 공적 부조, 제도, 정책이 하여튼 우리 시민, 노동자, 서민의 삶을 바꿔낼 수 있기 때문에 네. 노사민정에서 경제 문제를 고민하면 단순히 기업하기 좋은 도시 뭐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우리가 뭘 할 거냐? 네. 그러면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부천 지역 내 우수한 인력을 양성해야 될 문제도 있을 거고요. 예. 그러한 우수한 인력이 부천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고향처럼 느끼고 살게 하기 위해서는 교통 문제, 교육 문제, 주거 문제 등 다양한 부분을 우리 노사민정이 같이 네. 고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장기적 과제들은 우리 부천 노총이 올해 지방자치 선거를 대비해서 네. 정책 자료집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3월 말경이면 저희가 우리 각종 후보들과 함께 이런 네. 정책들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원래 꼭 하고 싶은 사업이 또 2가지가 있습니다. 네. 작년부터 많이 고민하고 첫 발을 내디딘 사업인데 그 첫 번째는 직업훈련과 관련된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예. 그 부천 지역에는 직업훈련 기관이 한 140여 개 이상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기관들에서 하는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부천 지역의 먼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못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재원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그 직업훈련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라서 네. 그 재원을 단일화시키기 전까지는 문제 해결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 직업훈련 기관 간의 정보를 공유해서 중복을 최대한 피하고 네. 그 모여진 정보를 부천 시민들에게 통합해서 알린다라면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은 정보를 접하고 직업훈련을 할 수 있도록 될 네. 거고요. 지금 직업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히 판단하고 현황을 분석해낼 수 있는 그러한 네트워크가 될 것 같아서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직업훈련 외에 일자리를 서로 알려주는 취업 알선과 관련돼 있는 네. 네트워크를 좀 고민하고 있는데요. 우리 부천에는 고용지원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정보가 모이고 네. 거기에서 정보들이 교류되고 하는데 부천 구석구석에 그 고용지원센터를 통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다양한 취업 알선들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 각기 기관들이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는지 네. 그리고 그 지원을 통해서 우리 부천 전체의 취업 알선 네. 그리고 구직과 구인의 미스매칭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해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좀 성장시켜 나가려고 올해 중점 사업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 일들이 좀 잘 이루어져서 우리 노동자들의 권익을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혹시 우리 부천시라든지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해줘야 할 일들이라든지 좀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지난 4년간 국비 한 20여를 지원받아서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취업알선 뭐 등의 다양히 한 20억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요. 네. 사실 20억이 4년 동안 부천 지역에서 많이 쓰여졌음에도 별로 표시가 잘 안 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20여 원을 지원받아 오는 과정이 매년 초 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 계획을 내고 선정받고 이런 과정들 때문에 사업이 계속 단절됩니다. 예. 그래서 국가에서 그 국비를 지원할 때는 한번 사업을 지원하면 좀 기간을 길게 한 5년, 너무 길다면 한 3년 정도 네. 지원 계획을 가지고
중간중간 평가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네. 그다음 국비를 지원한 만큼 지금 뭐 부천시 재정이 어렵긴 하지만 시에서도 국비에 대한 하여튼 대응 투자로서 시비 네. 좀 부담도 좀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고요. 올해는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올해는 우리 부천시가 좀 일부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그나마 조금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어떤 일을 좀 큰 일을 벌이려면은 당연히 예산이 필요하겠죠. 그만큼의 또 성과를 창출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시 차원에서도 좀 이런 다양한 지원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요즘 경기 침체로 인해서 또 근로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한국노총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도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사실은 경기 침체로 조금 전 통계에서 봤듯이 임금은 삭감되고 네. 비정규직이나 뭐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은 불안해지고 그로 인해서 사회 양극화는 심화되고 네. 이런 하여튼 삼중고의 고통을 안고 있는데요. 우리 노동자의 고통뿐만 아니라 부천 지역에는 영세사업장 밀집 지역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원화청 간의 불공정 거래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들도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네. 이것들을 우리 부천노총이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고민과 방향을 좀 던질 필요는 있겠다 네. 싶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부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네. 우리 노동자 서민의 삶을 조금 더 낫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변화들이 필요한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고요. 네. 그것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 부천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 노동자 서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해보는 데 하여튼 최선을 다할까 그렇게 생각을 중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뭐 단순한 부분이 아니고 부천시 경제정책 일반 그다음 우리 노사민정협의회의 장기적인 계획, 네. 거기에 교육, 교통, 주거, 다양한 공적 부조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부천노총에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고 있는 활동 중에 우리 부천시 근로자 종합복지관도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복지관에서 어떤 활동들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자랑 같지만 우리 부천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전국에 한 70여 개의 복지관 중에 가장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평을 받고 있고요. 작년에는 그 부설 기관인 무료취업센터가 노동부로부터 고용 서비스 우수 기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침 시간부터 그 낮 시간까지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을 좀 윤택하게 하는 것 하고 네.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위해 복지관이 우리 주민들에게 좀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주로 우리 재직자나 우리 구직자들을 위한 다양한 직업 훈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들은 조금 더 다양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올해도 그 노동부로부터 취업알선 패키지라고 하는 전 과정을 어제 위탁을 받았습니다. 예. 그 부분을 받으면 저희 계획으로는 올해 한 1억 5천 이상을 투자해서 취업알선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겠다 싶고요. 그런 다양한 사업 외에도 복지관 외에도 우리 그 상공회의소랑 그 우리 한국노총 부천지역 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사공동 직업훈련 지원센터도 네. 올해 국비 1억 5천을 가지고 다양한 직업훈련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당장 이렇게 성과를 내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그 구직자나 재직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직업훈련이나 취업 알선과 같은 좀 노동자들을 위한 활동뿐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도 하고 있는 이런 복지회관인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노총은 우리 부천 지역 노동자의 대변자라의 역할이 본연의 임무이긴 한데요. 이 외에도 우리 노사민정협의회 사업, 그다음 부천 지역 노사발전협의회와 부천 노사공동 직업훈련 지원센터, 그리고 부천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우리 노동자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우리 부천노총의 노력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의 격려도 좀 필요한데요. 우리 부천 시민 여러분께서 때로는 따뜻한 격려로 때로는 따끔한 질책으로 우리 부천노총 사업을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2010년 시청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말 살기 힘들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요즘인데요. 정부와 기업 또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헤쳐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헬로티비 초대석은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